한국철강산업에서 오랜 세월 고로사로서의 확고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포스코가 최근 그 전기로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철강산업은 전통적으로 보면 이 고로와 전기료가 굉장히 이원화된 그런 시장 구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고로를 하는 쪽은 완전히 고로를 하고 전기료를 하는 쪽은 완전히 전기료만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사실 그것이 무너진 첫 번째 이제 큰 전환점이 현대제철의 고로 진출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오랜 동안 고로사를 고집해오던 포스코가 드디어 전기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포스코의 전기로 투자는 이게 처음은 아니죠. 예, 처음은 아닙니다. 예. 뭐 예전에 이제 1996년도에 그때 김만장 회장 시절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때 광양에 미니미를 뭐 전기로 2기와 아변 이제 판재료 아변 설비를 갖추는 그런 미니미를 시작을 했었고, 당시에 뭐 세계적인 아주 붐이었죠, 사실 미니밀 투자가. 예, 그렇습니다. 89년도에 미국의 뉴코어가 그 미니밀을 성공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로도 판재료를 생산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새로운 그 시작점을 알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고로사들도 사실 미니밀을 통해서 판재료를 생산하겠다 뭐라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발표도 했었죠. 뭐 국내에서도 사실 포스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한보, 예, 그렇죠. 동부 뭐 여러 회사들이 사실 줄줄이 아주 그냥 그 전기로 그렇죠. 미니밀 투자를 했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다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그 어떻든 포스코를 중심으로 전기로 투자가 다시 이제 새롭게 제기되는데, 최근에 그 포스코가 발표한 전기로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 지금 포스코의 발표나 뭐 보도 자료를 보면은 포항과 광양에 각 1기씩 총 250만 톤 규모의 전기료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광양제철소의 1기, 그 다음에 2027년까지 포항제철소의 1기 뭐 이렇게 신설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코의 전기로 투자의 가장 큰 뭐 이유를 할까요? 그것은 뭐 역시 우리 탄소 중립 문제겠죠? 예, 보통 뭐 우리가 전기로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봉현강을 생산하는 업체들 대부분 전기로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로 투자하면 포스코도 뭐 봉현강에 진입할 것인가? 뭐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가 전기로를 투자하는 것은 아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닌가, 핵심 목적은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2020년도에 포스코가 탄소 제로질 2050 탄소 제로 비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30년까지 공장 감축 10%, 뭐 사회적 감축 10%, 총 20% 탄소 배출을 감축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마 전기로를 투자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번 그 포스코의 전기로 투자는 결코 그 봉현강 시장의 진출을 위한 것은 아니다. 1차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큰 흐름에 발맞추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왜 보면 이제 그런 그 명분상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또 포스코가 뭐 오래된 제1고로를 그 폐쇄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철강회사는 사실 이 규모가 줄어드는 데 대해서 좀 민감한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 고로 부분의 축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기로 투자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앞으로 그 국내 뭐 포스코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고로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고로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이 고로에서 샘물 1톤을 생산하는데 거의 1.8에서 뭐 한 2톤 가까이 정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든요. 그렇지만 전기로에서 고철을 사용해서 샘물을 생산하면 그게 4분의 1밖에 탄소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로의 어떤 생산을 줄이면서 동일한 동일한 철강을 생산하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면 고로에서의 생산량을 좀 줄이고 그것을 이제 전기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좀 좋죠. 어떻든 포스코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명분 아래 전기로로 진출하지만 이것은 사실 이제 어떻든 국내 철강 시장의 전체 구조에서는 큰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탄소 배출이라는 것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저 모든 철강사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스코가 지금 2030년까지 공장에서만 10%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은 아마 현재의 고로에서의 생산량을 완전 줄이는 겁니다. 10% 줄이면 이제 배출량을 10%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전로에서 제강을 할 때 고철의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철 투입 비율이 한 15% 수준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 30% 정도로 이렇게 높이면 좀 줄일 수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철강 회사들이 규모의 경제로 먹고 사는데, 그리고 고로에서 사실 출선량을 10% 정도 줄인다는 것도 기술적으로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열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다음 방법이 이제 전기로를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포스코가 제1고로 100만 톤 정도 되는 제1고로를 완전히 폐기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만큼을 아마 제가 생각에는 전기로로 대체 생산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포스코가 전기로 투자의 첫 시작을 한 것은 상당히 이제 포스코의 먼 미래를 우리가 여기서 뭔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중요한 의미 있는 투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마 전기로 자체의 기술도 앞으로 만약에 2050년 탄소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소하는 제철법 이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직접 환원철을 사실은 전기로에서 녹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하는 시대가 됐을 때는 반드시 전기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도 지금 전기로를 투자를 해서 그와 관련된 기술도 동시에 개발하는 그러한 전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요 철강사들이 전기로 투자를 지금 앞다투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 중요한 고로 회사들은 다 지금 전기로를 투자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가장 큰 US 스틸 또 지금 연간 300만 톤 규모의 미니미를 짓겠다. 약 한 3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짓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제철도 올해 상반기에 2022년 상반기에 새로운 전기로를 가동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또 추가적으로 2023년에 150톤짜리 전기로를 또 추가적으로 가동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르셀로미탈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정책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전기로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한 2025년까지는 한 15%, 20%로 높이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전체로 봐서는 이제는 사실은 땅속에서 철광석을 캐내서 뭔가 철강을 만드는 것보다는 리사이클링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지구상의 가장 철강 산업이 발전한 모습은 어떻든 이 리사이클링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계속 심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철강 업체들도 탄소 배출량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줄이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든지, 탄소 배출이 적은 수소하는 제수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생산량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가 제가 생각에는
전기료를 고철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는 네. 그런 전기료를 활용하는 방법이지 않은가라는 철강제 생각입니다. 재활용.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 솔루션이 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료 투자가 계속 가속화될 맞습니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철강 원자재로서의 철 스크랩과 철광석의 어떤 역학관계가 좀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철 스크랩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아마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철강사들이 포스코를 포함해서 전기료 투자를 하는데 이 포스코로 봐서는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 한참 전에 미리미리 투자를 했다가 그 설비 자체를 최근에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일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1996년도에 광양에서 미리밀 공장을 완공을 해서 가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가동을 하다가 2015년에 다시 전기로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그 전기로 가동을 멈추고 난 다음에 이제 고로에서 나오는 샘물을 가지고 이제 생산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 효율성이 낮아서 2020년에는 완전히 이제 전기료뿐만 아니라 그게 연주 설비, 아변 설비까지 다 거의 고철 값으로 매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2020년 중반에 그 설비를 팔았는데 매각을 했는데 2020년 12월에 포스코가 탄소 중립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수소환원 제철법을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는 분명히 전기료 기술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파트인데 그런 6개월 사이에 그런 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 조금만 늦췄더라면 그 매각을 아마 그때까지 있었던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보전이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결정인 어떻게 보면 것 같습니다. 포스코로 가서는 이제 그 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뭔가 신중함이 좀 적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팔고 이제 매각하고 난 다음에 포스코의 어떤 발표를 보면 그 매각으로 인해서 한 341억에 매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그 광양에 있는 그 전기료의 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였다라는 그런 자체적인 그런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그게 어떤 전략적인 판단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각되는 그 시점에도 이미 탄소 중립의 문제는 진행되고 있었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는 다 당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 이제 돌이켜보면 좀 아쉽다.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고로사의 전기료 투자 이 부분이 또 하나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스크랩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국내 스크랩 시장도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그런 구조적인 변화까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그 포스코도 어떻든 이제 전기료로 넘어가면서 이 스크랩 조달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과제를 지금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포스코가 새로운 전기로로 이제 그걸 또 250만 톤짜리를 짓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전로에 어떤 그 철 스크랩의 투입 비중을 높일 건데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다 새로운 철 스크랩 수요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아직 우리나라가 철 스크랩 자급률이 100%가 안 되거든요. 일부는 또 수입을 의존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 철 스크랩을 가지고 탄재료보다는 사실 품질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떨어지는 봉형강 제품을 주로 생산했었기 때문에 아마 철 스크랩 산업의 어떤 고도화라든가 고급 고철을 생산하는 그러한 능력, 역량에 있어서는 조금 뒤처져 있지 않은가, 낙후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포스코의 그 전기료 진출, 우리의 스크랩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